일요일마다 읽는 재미있는 한자 19번째 시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재미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별성자와 관련된 낱말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로서는 별이 들어가는 낱말들 굉장히 많겠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고 그 중에 제가 좀 의미 있다, 재밌다 하는 것만 좀 뽑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참 많이 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자로 어떤 뜻일까 하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거 괜찮죠? 네, 별성자라는 것은, 네, 이렇게 된 것이에요. 한자로 보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 날일자와 생 이렇게 됐죠. 날생이다. 발음은 날생에서 왔다고 봐도 되겠죠. 옛 글자를 보면 갑골문은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있는 게 날생자. 날생이라는 것은, 초목이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솟아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금문인데 이렇게 날일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별이다. 별이 하늘에 많이 박혀있는 별을 나타내는 글자다. 이것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별이라는 낱말을 많이 씁니다만 별을 사진에서 찾아보는 경우 별로 없죠. 오늘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별을 제가 찾아보니 제가 가진 국어 사진은 태양, 지구, 달, 그렇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것을 제외한 전체다. 그것을 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넓은 뜻으로는 모든 전체를 가리킨다. 그리고 좁은 뜻으로는 항성만을 가리킨다. 항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태양과 같이 붙박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빛을 발하는 그런 별을 얘기하죠. 자, 두 번째는 별을 도안화한 모양이다. 별 모양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가리키는 말을 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고. 또 세 번째는 장성급의 직위, 장군이죠. 장군급의 직위나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글쎄요, 속되게 이르는다. 꼭 속되게는 아니겠죠. 우리가 별을 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속된 느낌이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우리가 별은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 이렇게 씁니다. 저는 개자를 어떻게 쓰느냐 좀 궁금했고 이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느냐 보니까 이것은 시스템이다. 이것을 개로 번역해서 솔라 시스템을 태양계라고 한다. 자,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옛날에는 명도 있었죠. 명왕성, 그렇죠? 근데 명왕성은 지금 이제 태양계에서 빠졌습니다. 그렇죠? 자, 크기로 보면 참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 하나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 특징은 지구는 별이란 뜻, 별성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별성자가 들어가 있는데 지구는 별성자가 없다. 지구란 말을 한번 뜯어본 적이 있을까요? 땅지자의 공구자입니다. 공처럼 생긴 땅을 지구라고 하죠. 나머지는 다 이제 별성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계의 별성을 보면 우리가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5개는 오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일을 얘기할 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할 때 일과 월은 해와 달이죠. 나머지 화, 수, 목, 금, 토는 다 여기 수성, 그리고 금성, 화성, 목성, 토성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태양의 날, 그렇겠죠. 월요일은 달의 날, 화요일은 불의 날이 아니라 화성의 날이다. 이렇게 되겠죠. 수요일은 물의 날이 아니라 수성의 날이다. 예, 그렇게 해서 목성의 날, 토성의 날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지구와 가까이 있는 것이 금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잘 보였겠죠. 많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이름도 사실은 금성에 대한 붙이는 별명 내지는 이름이 많습니다. 저녁에는 개밥바라기라고 하죠. 저녁에 나타나는 금성은 개밥바라기다. 또는 태백성이라고 한다. 태백성. 이태백, 중국의 시인 이태백도 이백이죠. 태백을 배웠을 때 이태백의 어머니가 태몽에 태백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백이라 이름을 지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새벽에 나타나는 그 금성은 샛별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계명성 이렇게도 합니다. 다른 것들도 사실은 별명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흔한 별명은 금성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왕성, 해왕성 물론 관련된 영어들도 다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다르지 않겠습니다. 네, 천왕, 해왕. 자, 이제 별의 종류와 관련해서 보면 항성이다. 이것은 항은 항상 항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붙박이 별을 얘기합니다.
우리로 태양계에서 보면 태양을 얘기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다 돌죠. 네, 그것을 정성이라고도 하는데 잘 안 씁니다만 정은 정해졌다. 위치가 정해져 있는 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행성이나 혹성이나 유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행성은 뜨돌이 별이라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수검지와 목도천해 이것은 전부 사실은 태양이라는 항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별이다. 행은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돌고 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뜨돌이인지 몰라도 뜨돌이 별이라 한다. 그리고 혹성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하죠. 혹성 탈출이라는 뭐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혹성은 사실은 행성의 일본식 표현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혹성이라 하지 않고 행성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혹이라는 것도 미혹되다는 것이에요. 뭔가 확정되지 않고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좀 헷갈리게 도운다. 그래서 뜨돌이 별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성도 이렇게 놀유자죠. 이것도 여기저기 다닌다는 별이에요. 그래서 행성, 혹성, 유성은 사실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이란 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죠. 인공위성이란 말도 많이 쓰고, 이 위성은 행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 위성이다. 왜 위성이냐? 그래서요. 지킬 위자죠. 이 별을 지킨다. 이런 의미로 돌고 있다. 순찰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옛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성이다. 그리고 이제 유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흐른다는 뜻이죠. 이것은 이제 쉽게 우리말로 하면 별똥이다. 또는 별똥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운성이라고도 해요. 운이라는 것은 뒤에도 나오는데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별이다. 그래서 유성, 별똥, 별똥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혜성도 있죠. 혜성, 혜성같이 나타난다. 혜성은 꼬리별이에요. 어떤 별이 있는데 별에 꼬리가 길게 붙어 있다는 그런 별이에요. 그래서 꼬리별 또는 살별이라고 한다. 이 혜성은 추성이라고도 하는데 추 자체가 빗자루를 뜻합니다. 이 해도 비를 뜻합니다. 빗자루. 네, 그래서 이것이 길게 이렇게 뻗쳐 있는 것이 빗자루와 같다. 그렇게 해서 혜성, 추성이라고 하고, 꼬리가 또 있기 때문에 미성이라고도 한다. 그럼 왜 혜성같이 나타난다고 했느냐 하면, 이 별, 혜성, 추성의 특징은 이렇게 도는, 회전하는, 공전하는 반경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통 때는 지구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가까이 올 때만 이렇게 한 번씩 보이고 또 이렇게 흘러갔다가 한참 후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던 별이 갑자기 나타나므로 혜성같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묘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좀생이 별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유견성이다. 유견성이다. 이것은 별이 이제 주로 6개 보이는데, 이 묘자라는 것이, 이것이 아주 많이 이렇게 조그만 것이 모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생이처럼 조그맣게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묘성이다. 가끔 보면, 글쎄요, 일제차지만은 자동차 중에 스바루라는 게 있습니다. 스바루. 이것이 이 묘성을 가리키는, 묘자를 얘기할 때, 얘기한다. 묘성을 가리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성이란 말은 물론 우리가 잘 씁니다. 군인들,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장성이죠. 별을 단 사람이다. 그래서 장군인데 별을 단 장군이다. 그런데 이 장성을 사진에서 찾아보면 우리 민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각각 그에게 인연이 맺어져 있다는 별이다. 우리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하듯이 어쨌든 인연이 맺어져 있는 별이다. 그럼 나의 장성은 어딘가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대장에 비유한 별을 뜻한다. 대장을 비유한 별이 있다. 그리고 장관급의 고급 장교다. 장관급이라는 것은 장군급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별을 두고 장성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장군은 이제 스타라고 해서 별을 달고 있죠. 계급장에도. 근데 여기 장성에 장성운을 또 붙이면 또 조금 달라집니다. 장군의 전사나 장군이 죽는다는 것. 그리고 영웅이나 위인의 죽음을 뜻하는 말이다. 앞에서 운성이라는 게 나왔어요. 유성, 별똥별을 운성이라고 하는데 이 운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하늘에서 돌이 떨어진다 하면 운석이라고 하죠. 운석. 떨어진 돌이 떨어지는 것을 운석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을 운명했다고 합니다. 이때 운명은 이렇게 적습니다. 물론 부수 앞에 변이 다르죠. 이것은 이제 죽을사 변이고 이것은 좌부변 이렇게 됩니다만 어쨌든 여기에는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숨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운명했다. 돌이 떨어지는 게 운석이다. 그런데 장성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장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장군의 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장군의 전사 이런 것을 뜻한다. 옛날 중국 삼국시대 총나라 제갈량이 무장이완 오장원에서 이제 죽었을 때 붉은빛의 큰 별이 진중에 떨어졌다는 고사에서 이제 장성운 막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상당히 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성화를 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화를 낸다. 몹시 성가시게 구는 것. 성화를 부린다 할 때 한자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열성자와 불화자가 있고 또는 이룰성자와 불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성화를 낸다 이렇게 할 때는 어느 것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두 개가 그 뜻이 좀 비슷합니다. 우선 첫째 성화는 유성이 떨어질 때의 불빛이다. 그렇죠. 별똥별이 떨어질 때 불빛이 납니다. 그래서 별이 내는 불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급히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다급하다. 매우 다급하게 굴거나 몹시 조르는 것을 성화한다. 자, 이런 뜻이 있는데 또 이룰성자 쓰는 성화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 몹시 애가 타는 것이다. 성화가 난다. 그리고 몹시 성가시게 구는 일, 성화를 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화가 이 글자를 써야 되는지 이 글자를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전에 이러한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성성하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그렇죠. 센 머리털이 희끗희끗하다. 이것을 성성하다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뭐 거의 성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직성이 풀린다. 이 고들 직자의 별성자입니다. 직성이 풀린다. 음양도에서 사람의 나이에 따라 그의 운명을 맡아본다는 9개의 별이 있는데 그것을 직성이라 한다. 그리고 타고난 성질이나 성미다. 그래서 직성이 풀린다. 뭐 직성대로 한다. 직성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때도 별성자를 쓰는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몇 가지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 중에 조금 간과하기 쉬운 게 성족이라는 게 있죠. 네, 미국 국기죠. 미국 국기는 별과 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줄이 있죠. 이렇게 별 옆에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이것은 줄을 조자라고 합니다. 줄조예요. 철조망 할 때 조입니다. 그래서 별과 줄이 있는 기가 성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국기입니다. 이것은 오성홍기라고 하죠. 예, 붉은 바탕에 별이 5개가 있다. 뭐 어쨌든 낱말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성홍기다. 그리고 이제 이 낱말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삼성이라는 게 떠오르겠죠. 그래서 삼성을 왜 삼성이라고 장명을 했을까? 지금 이제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래서 사실 찾아보니까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 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걸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썰인데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이 자리는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입니다. 별 3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삼성이라고 보니까 서울에 이제 강남구에 보면 삼성역, 삼성동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때는 삼성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삼성역인데 이룰성자예요. 이 동네 이름이 삼성동인데 삼성은 세 마을이 합쳐져서 이루은 곳이다. 뭐 그것도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직접 관련은 없다. 삼성의 본사가 있는 곳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네. 삼성이 생각이 나니까 럭키 금성이 또 제 같은 나이가 되면 생각이 나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LG 그룹이 옛날에는 럭키 금성이죠. 럭키와 금성이 줄은 말이다. 락키화학이라고 있었죠. 예전에. 예, 락키화 뭐 치약도 만들고 뭐 그렇게도 많이 했죠. 물론 럭키 치약은 지금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금성사, 예, 전자제품 만든 금성사가 있어서 럭키화학과 금성사가 줄여서 합쳐서 럭키 금성이 되어서 이것이 LG로 바뀌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데 삼성에도 성이 있고 금성에도 성이 별이 붙었다. 그러고 보니까 다시 생각나는 게 또 효성그룹이 있죠.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효는 새벽이다. 새벽별. 그렇게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진주에 가면 지수초등학교라고 있죠. 제가 예전에 뭐 이런 몇 가지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삼성그룹과 LG, 효성의 창업자들이 거의 나이가 비슷한데 거의 같은 시대에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다 큰 기업을 이루었는데 다 별성자가 들어가요. 가만히 보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발견한 것인가? 뭐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지역에서 우리나라 거대 기업 그룹의 세계가 한 곳에서 나왔고
그곳 사람들이, 이분들이 다 지수초등학교라는, 진주에 있는 지수초등학교의 동창들이다.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다 별성자를 붙인 그룹을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별성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스토리 있는 낱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합니다. 자, 이제 삼성이다, LG의 럭키 금성이다, 효성이다, 이런 별이라는 별성자를 단 그룹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